자, 오늘 같이 살펴볼 소설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 그리고 보통 백경이 경자가 고래 경자이고 백경이니까 하얀 고래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새롭게 알게 됐는데 우린 그냥 고래 이야기, 고래 잡으러 가는 선장 이야기, 복수 이야기 그런 거지. 그런데 사실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은 1851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가 여러 작품을 남기긴 했지만 사실은 거의 이 작품이 유일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조차 허먼 멜빌이 사망할 때까지 3,000부 정도가 팔렸대요. 거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오히려 작가가 죽고 나서 한 30년 후에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부터 재평가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책을 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느냐? 다양한 상징이 숨어 있다는 거죠. 고래, 그 다음에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복수하는 에이하브 선장, 파도 이런 것들이 결국 신과 인간, 역경 이런 그 메타포다. 그리고 실제 이 고래에 대한 다양한 그 정보들이 이렇게 본격 해양 소설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원래 어린애들이 20살이 되면 보통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할 때 나가 살게 하는데 그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에 쥐어주는 책이 모비딕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란 만만치 않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런 식의 상징적인 책.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7, 80년대에만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2017년 3월달 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통통배 어부 고래똥을 낚아서 28억 원 벌었다. 이게 뭐냐면 헤럴드 경제에 나온 건데 작은 고깃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평범한 어부가 고래똥을 낚아서 억만장자가 됐다. 자, 이 고래똥이 뭐냐 그러면 이걸 용연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연향은 동물성 향료로 이 향유 고래 수컷의 창자 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그 향수의 아주 기본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획득한 똥이 60kg인데 이 값어치가 무려 28억 4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고래를 한 마리를 잡게 되면 먹는 고기보다는 그 기름, 그 당시는 예전에는 그 다 가로수의 등이나 이 전기가 생기기 전에는 다 이 고래 기름으로 등을 피웠답니다. 그다음에 이 향수의 그 용연향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래잡이 사업이 1800년도에 대단히 성황을 이루었죠. 그 당시가 배경인데요.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어서 일반적인 상선 말고 포경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선장이 에이하브. 근데 에이하브 선장은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쪽 다리가 고래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선원들에게 에이하브 선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다리를 잃게 만든 모비딕 하얀 고래 그놈을 잡아서 피해 복수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항해사였던 사람 이름이 스타벅인데 스타벅은 이게 복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고래는 우리의 식량이자 필요에 의해서 잡는 것이지 목숨을 걸고 복수를 하면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선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스타벅. 이 스타벅은 대대손손 고래잡이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커피점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보면 이 스타벅스의 이름의 연원 자체가 그 스타벅스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모비딕의 광팬이었고 이 사람 이름을 따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그 로고에 보면은 인어 모습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어가 사이렌인데 어떻든 그러니까 이 뭔가 에이하브는 자기는 이게 돈을 번다는 그 목적보다는
어떻게 배를 만들어주고, 사실 이게 배를 만들어 포경선을 띄운다는 것은 여러 자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을 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로 고래 많이 잡아서 돈 좀 벌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선원들도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건데, 이 보니까 선장은 자기 복수심이 더 큰 거예요. 갈등의 여지가 있죠. 자, 하여튼 선장은 어차피 선장이 대빵이니까 냉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선원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모비딕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배의 중앙 돛대는 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곳인데요. 거기에 이 그 말을 콱 박아 놓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항해를 하면서 고래를 만나고 이스마엘은 처음으로 고래를 잡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몇 개월간 항해를 해도 이 에이하브 선장의 목적은 오로지 모비딕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포경선을 만날 때마다 모비딕의 행적을 물어봅니다. 모비딕을 본 포경선에만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인물 하나가 퀵해그. 이름이 좀 특이하죠. 퀵해그는 아프리카 식인종의 한 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선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퀵해그는 중간에 열병이 나자 죽을 운명에 처하자 자기 고향 풍습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관을 짜달라. 그렇게 하고 그 관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대비를 하는데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관이 보관했다가 나중에 결국 이 주인공 이스마엘 혼자만 살아남는데 이 관에 들어가서 이게 구조가 되거든요. 결국 구명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항해 중에 이제 항해사 스타벅은 선장에게 우리 모비딕 잡기를 포기하고 그냥 고래를 계속 잡읍시다라고 했지만 아이하브 선장은 끝까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나머지 선원들도 어쩔 수 없다. 이 선장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모비딕 잡기에 열을 올립니다. 자, 드디어 모비딕을 발견합니다. 에이하브 선장은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선원 5명을 이끌고 바다로 향합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이제 모비딕과 사투를 벌이는 이제 소설의 끝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선원들은 창살에 스스로 꽂혀 죽게 되고 또 배도 부서지고 결국은 선장도 그 작살줄에 휘말리면서 결국은 죽임을 맞게 되죠. 스타벅도 죽고 퀵해거도 죽고 배도 그 피쿼드호인데 배도 잃어버리고 결국 이스마엘만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 퀵해그가 관으로 사용할 나무통 그 관에서 버텼고 결국은 그 다른 포경선을 만나서 이 글을 이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토리 자체는 뭐 그냥 뭐 모험 소설 같은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 에이하브의 아주 광기와도 같은 집착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 다음에 그 모비딕 백경으로 상징되는 그 무엇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속에서 되게 철학적인 그래서 저도 그 철학 관련된 좀 간단한 책들을 몇 개 보면 미국의 철학자들이 백경만큼 위대한 소설은 없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가을에 제대로 된 두툼한 이런 다이제스트본이 아닌 제대로 된 두툼한 백경 모비딕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허먼 멜빌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쓴 게 1851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글을 쓰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바로 1820년에 발생한 에식스호 배 에식스호 사건 때문인데요. 요거는 그 MBC 그 서프라이즈에서도 한번 방송이 됐는데요. 1820년에 그 에식스호가 향유 고래 포경에 나섰다가 갑자기 등장한 고래하고 충돌해서 그 에식스호가 침몰이 됩니다. 이 사건은 19세기 최악의 해양 참사로 기록되는데요. 이 허먼 멜빌은 그 이후에 포경선 에식스호의 난파기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돼요.
이 에식스호에서의 유일한 생존자인 오웬 체이스가 쓴 책이거든요. 포경선 에식스호의 난파기. 그럼 여기에 보면 에식스호 선원들이 겪은 일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그 뭐가 좀 그 충격적이었냐 그러면 고래들이 결국 그 새끼 고래를 잡자 큰 고래들이 인간들을 향해 공격해 오고 가까스로 도망친 선원들이 이제 그 망망대해에 떠 있다가 식량이 바닥나자 죽은 동료의 시신으로 배를 채웠는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비 뽑기로 희생양을 만들었다. 이게 꽤나 큰 사회적인 반향이 있었죠. 결국 94일이 지난 후에 선원들은 7,200km를 포류한 후에 가까스로 구조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결국 모티브로 모비딕을 쓰게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요 얘기 에식스호와 관련된 요 이 내용은 크리스 햄스워스, 그 토르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친구가 한 2년 전에 주연을 했던 Heart of the Sea, 바다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바로 이 에식스호 얘기가 나옵니다.